6페이지 농작물 재보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농작물 재보험 제도가 어떤 법에 근거해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밑으로 한번 그어놓기 바라요. 자, 근거 법령은 농작물 재해보험법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법 시행령, 다음에 손해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 손해평가 요령,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그리고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의 보조금들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에 근거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요. 지금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의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어 왔느냐. 가장 먼저 2001년도에 사과하고 배 두 가지 품목을 가지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이 시작돼 가지고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 2002년에 뭐 태풍 루사라든가 2003년에 태풍 매미라든가 엄청난 재난들이 닥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영보험사들이 보험 운영을 해왔는데 다 갖다 못하겠다고 손해율이 너무 높으니까 다 그냥 손을 들어버린 거야. 손해율이 뭐예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용어정의의 손해율 배웠죠. 보험료와 보험금을 비교한 백분율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가입자가 보험료를 100원 냈는데 보험금이 200원 나갔다 그러면 손해율이 200%가 되는 거고, 손해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 민간보험회사에서 못하겠다고 전부 손을 들어버렸어.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국가재보험 제도를 2005년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민영보험사가 안는 그 위험 부담, 즉 손해율 높은 것을 국가에서 재보험을 통해서 같이 분담을 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국가재보험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농업정책보험은 국가재보험이 운영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이 앞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일단 국가재보험 제도가 막 생겼을 때는 손해율이 180%를 넘어갔을 때, 즉 보험료에 비교해서 보험금이 180% 이상 지급이 됐을 때 국가가 나누어서 그런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로 가졌는데 이것도 안 맞아. 이 갑자기 대규모 재해가 발생을 해버리면 민영보험회사에서 운영하기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율을 분담하는 제도로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는 농업재해보험을 통해서 민간회사와 국가가 손익분담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는 게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재까지의 추진경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손해평가사 공부를 하시면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자, 두 번째, 사업 운영기간. 그거 앞에 주관부서, 관리기간, 시행기간. 그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 운영기간은 주관부서는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시행기관은 NH농협 손해보험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손해평가사 자격증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명의로 나와요. 왜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반적인 제도 업무, 즉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업무를 총괄합니다. 즉 재보험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운영비나 보험료 등 전반적인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같은
그런 전반적인 제도를 총괄을 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손해평가소 관련 제도를 전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재보험 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재보험 상품에 연구하고 보급하고 관련 통계 생산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하고 손해평가 인력을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평가 기법, 연구 개발 및 보급 뭐 이런 제도들 그리고 손해평가 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를 전부 농고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셔가지고 합격을 하시면 여러분들 자격증 발행기관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 NH농협손해보험은 넘어가고 자, 농업재해보험 심의회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놓고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는 자,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을 농업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 밑줄 그어 놓으세요. 재보험 목적물을 선정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재보험 목적물이 67개라 그랬죠. 그런 목적물들은 이런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 범위가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리고 일부 농작물의 병충해가 보상이 됐고요. 가축재해보험에서는 주요 질병까지도 보상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의 재정지원 사안을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손해평가 방법 등 농업재해보험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게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볼 때도 재해보험 심의회에 대해서 자주 묻는 시험이 나오거든요. 위원장이 누구냐. 다음 중 재해보험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1차 시험에서 나오는데 2차 시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 재해보험 심의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서 뭐 소스라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좀 관심 있게 봐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지난달에 우리가 기초 강의하면서 한번 공부했던 건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농작물 재해보험의 계약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계약자는 일단은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은 전국에서 실시가 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은 한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일단 직접 경작하는 자가 계약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업 대상자 중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정해놓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 가입 자격 및 요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첫 번째,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해당 농작물에 대한 보험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업이 실시되는 대상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경작 규모는 우리가 일단 먼저 금액으로 면적으로 해서 구분을 했는데 먼저 금액으로 할 때는 50만 원 이상일 것 하는 품목, 벼밀, 보리매밀. 다음에 100만 원 이상일 것. 그건 여러분들 암기법 알려드렸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니까
일단 100만 원 이상일 거, 200만 원 이상일 걸로 구분하고, 그리고 면적으로 하는 건 자,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 거 세 가지 차하고,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 다음에 시설 단지 면적이 300제곱 이상이어야 되는 거. 온해시설하고 버섯재배사. 그리고 시설 면적이 200제곱 이상이어야 되는 거. 비가림 시설. 참다래 대추 포도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 이렇게 구분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우리 농작물 재보험은 보험료의 최소한 50% 이상이 국가에서 지원이 돼요.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세 가지. 만약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요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적어야 되겠죠. 자, 그 밑에 뭐 당구장 표시는 별 의미 없는 거고요. 자, 책장 넘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설명했던 최소 가입 규모, 최소 규모 이상이어야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저는 공부할 때 많은 것은 안 외웠어. 자, 모든 품목이 200만 원 이상인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품목이 100만 원 이상일 거, 몇 개 품목이 50만 원 이상일 거,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자, 우선 100만 원 이상일까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이상일 것은 자, 생산비 보장 바짝물 중 고추와 브로콜리를 뺀 품목 플러스 자, 수확 감소 보장 바짝물 중 팥, 콩, 그다음에 옥수수 이 세 가지를 보탠 게 100만 원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암기법을 어떻게 알려드렸죠? 기억나세요? 고단한 당올에 대쪽 같은 콩팥에 옥시크린을 발랐다. 그래서 고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가 지금 업무방법서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무라고만 나와 있어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단은 단호박. 여러분들 교재에는 호박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단호박. 다음에 당은 당근, 올은 올동배추, 올동무, 대는 대파, 쪽은 쪽파, 콩은 콩, 팥은 팥, 다음에 옥수수, 다음에 시금치인데 노지 시금치. 얘들은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가장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품목 뭐라 그랬죠? 벼하고 밀하고 보리, 메밀은 최소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다 하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 작물 그리고 버섯 재배사 얘들은 단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하고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차하고 조사료용 벼하고
사료용 옥수수. 얘들은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하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덧붙여서 차의 경우는 만약에 깊은 전지로 차나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하인 경우는 가입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랬어. 그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농지 전체, 차나무의 농지 전체 면적이 1500이다. 그런데 전지를 하다 보니까 깊게 전지를 해서 600제곱미터 정도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하가 됐다. 그러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차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제외가 되느냐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여기에 보니까 교재가 비가림 시설에 대한 건 안 나와 있어. 그 밑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비가림 시설은 참달의 대추 포도에 해당되는 건데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농작물, 우리가 67개 품목 농작물이라 그랬는데 이 분류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분류가 안 돼 있었어.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시점이면 작년에 업무방법서가 개정이 되면서 농작물을 식량작물, 과수작물, 채소작물, 특용작물, 버섯작물, 뭐 시설작물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조금 올해 시험에 조금 다뤄질까 하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을 필요도 있어.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자, 식량작물은 뭐고, 최소한 식량작물하고 식량작물, 특용작물, 버섯작물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 뭐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뭐 과수 그러면 전부 과수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채소 그러면 전부 채소니까 알 수 있고, 뭐 이러는데 얘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